최근 IPO 이후에 주가 변동성이 아주 컸던 서클 인터넷 그룹 CRCL이라고 하죠. 주요 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사인데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은 당신이 제공해 주신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회사의 속사정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뭐 주식 분석 보고서도 있고 재무 데이터도 있는데 이걸 통해서 서클의 사업 모델, 경쟁 구도, 그리고 그 논란의 높은 밸류에이션 의미까지 좀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네, 목표는 서클을 둘러싼 여러 이야기들 속에서 당신에게 정말 중요한 정보가 뭘까? 이걸 좀 명확히 파악하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서클이 처음엔 그 P2P 결제 회사로 시작했잖아요. 그러다가 지금은 규제를 아주 철저히 따르는 USDC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로? 완전히 탈바꿈했다는 점이 흥미로워요. 2019년에 보면 과감하게 소비자 사업은 접고 기관 중심 인프라랑 USDC에 집중하기로 결정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전략적인 전환이 아주 중요했죠. 뭐 단순히 사업 아이템 바꾼 게 아니라 규제라는 틀 안에서 좀 장기적인 성장을 하겠다. 이런 베팅이었던 거죠. 핵심 수익 모델은 아주 명확합니다. 그 USDC를 뒷받침하는 준비금, 그러니까 고객 예치금을 굴려서 얻는 이자 수익. 이게 2024년 매출의 무려 99%가 여기서 나왔어요. 와, 99%요? 거의 전부네요. 그렇죠. 그래서 흔히 기술 기업으로 이렇게 포장이 되지만 본질적으로는 은행이랑 더 가깝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에 수익성이 극도로 민감해요. 고금리일 땐 좋지만 금리가 이제 내려가면 수익이 확 악화될 수 있는 그런 구조죠. 그렇군요. 스테이블코인 시장 하면 역시 최대 경쟁자, 테더 USDT를 빼놓을 수가 없죠. 이게 단순히 점유율 경쟁을 넘어서 뭐랄까,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네,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2025년 6월 기준으로 시장 규모만 딱 보면 테더가 한 1,534억 달러, 서클의 USDC는 한 611억 달러 정도니까 테더가 훨씬 크죠? USDT의 힘은 뭐니 해도 압도적인 유동성, 그리고 시장 선점 효과, 특히 규제가 좀 덜한 역외 시장에서 아주 깊숙이 자리를 잡았다는 점에서 나오죠. 아, 역외 시장이요? 네, 반면에 USDC는 투명성 그리고 규제 준수 이걸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요. 매달 회계법인 증명보고서 공개하고 준비금도 미국 국채 같은 안전자산 중심으로 운영하고 어떻게든 규제 당국하고 발을 맞추려고 하죠. 그래서 규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국 기관 투자자들은 USDC를 선호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렇군요. 하지만 빠른 거래 속도가 중요하거나 규제가 좀 덜한 시장에서는 여전히 USDT가 강세입니다. 최근에 유럽에서 그 암호자산 시장법, 미카라고 하죠. 그 규제 여파로 일부 거래소에서 USDT가 상장 폐지된 일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이런 규제 환경 변화가 실제 영향을 미친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 네, 그러네요. 규제 리스크가 현실화된 거군요. 그런데 아까 IPO 직후 주가 얘기를 잠깐 했는데 700% 넘게 폭등했다가 다시 급락하는 정말 아찔한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어요. 이 현상은 어떻게 해석이 할까요? 현재 주가 수익 비율, 그 PE 있잖아요. 이게 800배를 넘나드는 수준입니다. 800배요? 네. 쉽게 말해서 회사가 지금 버는 돈의 800배 가격으로 주식이 거래되고 있다. 이런 뜻이죠. 일반적인 금융기관하고 비교하면 이건 극단적으로 높은 수준이에요. 시장이 서클에게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 그리고 고금리가 계속될 거다. 이런 거에 완벽한 미래 시나리오를 기대하면서 가격을 매긴 셈인데 여기서 좀 근본적인 괴리가 발생하는 거죠. 주식은 막 고성장 기술주처럼 평가를 받는데 실제 돈 버는 방식은 자기 자본 이익률, ROE라고 하죠. 이게 10% 미만이에요. 즉 일반은행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보통 소프트웨어 기업은 성장하면 이익률도 같이 높아지잖아요. 근데 서클은 이익률 자체보다는 이익이 발생하는 기초자산, 즉 USDC 유통량을 늘려야 성장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구조 자체가 다르군요. 네. 특히 IPO 직전에 일부 내부자들이 주당 한 29달러 정도, 훨씬 낮은 가격에 주식을 팔았다는 점, 이게 나중에 시장에서 형성된 거의 300달러 가까웠던 가격이랑 비교해보면 현재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좀 중요한 질문에 던지게 하죠. 29달러 대 300달러. 엄청난 차이네요. 그 높은 밸류에이션이 유지되려면 결국 성장성을 증명해야 할 텐데요. 앞으로 서클의 운명을 가를 핵심 변수는 뭘까요? 아까 미국 상원을 통과했다는 지니어스 액트, 이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중요하다고요. 네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법안 내용을 보면
준비금을 1대1로 고품질 유동자산에 보관하고 월간 회계 감사를 받아라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서클의 현재 운영 방식하고 거의 똑같아요. 만약 이게 최종 통과돼서 법제화된다. 그러면 다른 경쟁사들도 이 기준을 따라야 하니까 서클한테는 강력한 규제 해자, 일종의 진입장벽이 생기는 셈이죠. 오, 그건 굉장한 이점이네요. 그렇죠. 하지만 동시에 위험 요인도 아주 뚜렷합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렸듯이 금리 인하는 수익성에 치명적일 수 있어요. 어떤 분석에 따라서는 1.5%포인트만 금리가 내려가도 회사가 손실을 볼 수 있다 이런 예측도 나오거든요. 1.5%포인트만으로도요? 생각보다 크네요. 네. 그리고 태도와의 경쟁에서 그 네트워크 효과를 극복하는 것도 큰 숙제고요. JP모건 같은 거대 은행들이 자체 스테이블 코인으로 시장에 뛰어드는 것도 당연히 위협이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중요한 게 코인베이스에 대한 높은 의존도입니다. 이걸 간과할 수 없어요. 수익의 상당 부분, 최대 50%까지 코인베이스랑 나눠 갖는다는 계약 조건이 있거든요. 이게 서클의 수익성을 제약하는 아주 중대한 위험 요소입니다. 정리하자면 서클은 미래 디지털 금융 인프라의 핵심 플레이어가 될 잠재력도 있지만 동시에 현재로서는 좀 정당화하기 어려운 높은 밸류에이션, 금리 변동성, 또 치열한 경쟁, 특정 파트너 의존성 같은 만만치 않은 위험들을 동시에 안고 있다. 이런 얘기군요. 그래서 이 모든 정보가 당신에게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분석 보고서의 최종 의견도 보유, 홀드였던 것처럼 현재 서클을 보는 시각은 좀 높은 위험을 감수하고 미래 가능성에 베팅하는 것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재무 상태만으로는 설명하기 좀 어려운 가격대라는 거죠. 이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당신에게는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다가오시나요? 마지막으로 주가 차트는 잠시 잊고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만약 서클의 USDC처럼 정부 규제를 완전히 준수하는 디지털 달러가 금융 시스템의 주류가 된다면요. 단순히 암호화폐 거래를 편리하게 하는 걸 넘어서 국경 간 송금을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돈이 오가는 방식 자체가 당신의 일상과 비즈니스에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